네, 오투 156쪽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할게요.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그 지식이 필요한데 그 핵산 종류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 있었어요.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이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뭐뭐뭐가 1대1 대. 인상단 연기가. 그렇죠.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였습니다.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종류는 DNA와 RNA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네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차이점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이 달랐어요. 디오키리보스랑 리보스. 오, 얘는 디옥스리보스, 얘는 리보스. 그다음에 염기 달랐죠. 네. DNA가 가진 염기는 ATCG. ATCG 네 가지였고요. RNA는 AUCG. 그죠, T 대신에 U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A, T, C, G, A, U, C, G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했었나요? A의 반대쪽은 T다? 네. 아, 그래요. AA의 반대쪽 성부적 결합은 T고 C의 반대쪽은 항상 G가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가 달랐죠. 구조는 이중결합 구조. 얘가 이중 나선, 나선. 얘는 단일 결합. 가닥, 한 가닥이라는 뜻이죠. 역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오, 그 RNA가 전달하는. 그렇죠. 얘는 유전고 저장, 얘는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 그렇죠. 단백질 합성을. 오, 정확히 외우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내용 할 것 같아요. 요거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DNA가 얘네가 RNA가 전달한다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냐, 이거가 주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럼 DNA부터 할게요. 자, DNA는 일단 여기부터 얘를 사람의 몸 안에는 그 46개의 염록체. 염색체가 예. 있어요. 이 염색체는 어떤 이게 실이 감겨져 있는데 실이 이렇게 뭉쳐서 된 건데 네. 이 실을 풀어보면 이 줄기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얘가 예. 8개씩 감고 있는데, 자, 이 줄기 이름이 DNA고요.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DNA란 단백질이 모여서 염색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줄기인 DNA를 더 갈라보면 DNA는 이제 이중나선 구조죠. 이렇게. 예. 자, 여기에 일부분이 이렇게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파트를 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니까요. 그리고 얘네는 전체적으로 다 어디에 있냐면 얘네는 핵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이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는 다 어디 있다? 핵안에. 핵 안에, 특히 DNA의 일부분 유전자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게 이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설계도대로 단백질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설계도가 만약에 손상되면 못 만들고. 그죠? 못 만들거나 이상한 걸 만들어요. 그게 돌연변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핵 안에서 안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동양인 서양인 다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그 일단 동양인 서양이 그 동공 색깔이 다르고요. 아니 눈동자네. 동공이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홍채 색깔, 눈동자 색깔이 다르고요. 그다음 피부 색깔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막 걔네 중에는 막 금발 있는 거 알죠? 그냥 자연적으로. 자, 그게 뭐 때문이냐면 다 멜라닌 색소 때문이에요. 멜라닌 색소. 이 멜라닌이라는 애가 있는데 멜라닌을 만들려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보통 동양인들은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 눈동자가 갈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색도 이제 약간 까매지고 그럼 흑인들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멜라닌이.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있는 애들은 멜라닌 합성 요소가 적게 나와요. 그러면 멜라닌을 잘 합성을 안 하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결론, 이 유전자 설계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가 이제 잘못되거나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그럼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DNA가 있어요. 그림 좀 그리면서 해야지. 자, 여기에 DNA가 있는데 DNA는 어디 있죠? 네. 그쵸? 이게 세포면 이 가운데를 핵이라고, 핵 빼고 나머지 공간을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무슨 진열? 세포질이 있지? 아. 세포질입니다. 자, 그러면 DNA는 이 안에 있어요. 핵 안에. 근데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지? 리보솜에서. 그렇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즉 설계도는 여기 있고 공장은 여기 있어. 근데 얘는 밖으로 안 나간대. 그럼 어떻게 전달해 이거?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RNA예요. RNA가 이 DNA를 전달. 복사해요. DNA 일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NA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버려야겠다. 자, 예를 들어 DNA가 있습니다. 그럼 DNA에서 RNA로 복사해 온댔죠? 네. 이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요. 전사. DNA에서 RNA로 복사하는 걸 전사라고 부르고, 그럼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핵 안에서. 그렇죠. 왜? 얘가 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RNA가 이걸 가지고 쭉 가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게? 리보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맞는 거죠. 바깥 공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포질에 리보솜이 맞고, 그럼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해도 맞는 거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해도 맞는 거고, 세포질에 리보솜이 하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은 여기서 일어난다. 이게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DNA를 좀 가정을 해볼게요. DNA가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네. 두 가닥이 있는데 위에 가닥과 아래 가닥이 있다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네. 얘 반대 가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T. T.
A A, C C, G G, G T, T A A, T T, C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RNA가 이제 이걸 복사해 올 때 네. 예를 들어 이 아래 가닥을 베껴온다고 칠게요.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베껴온다고 가정을 하고 둘 중 한 가닥만 전사해 올 때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TAC 이렇게 가져올까 아니면 얘 반대쪽으로 가져올까? 그대로 가죠. 반대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 T랑 반대쪽에 원래 A가 있죠. 네. 그럼 얘도 이 반대쪽을 가져와.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T의 반대되는 A, A의 반대되는 U? 그렇죠. T가 아니라 U죠. N. 왜냐면 그러면은 DNA가 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정해줘요. 이걸로. 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알아서 왜냐면 이거 한 번 이렇게 반대쪽 가져왔다가 다시 한 번 반대쪽을 또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상부적인 걸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AU 다음에 G, C C, G G, A, U U, A, G. 그럼 얘를 이제 원본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얘를 베껴 왔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형 가닥을 이제 전사하고 보니까 얘는 얘랑 비슷하게 생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다고 문제에서 얘랑 똑같이 생겼네. 얘가 얘를 주형 가닥으로 삼았어 하면 안 돼요. 얘가 주형 가닥인 겁니다. 여기서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염기들을 세개 단위로 끊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세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뭔가 활용을 합니다. DNA에 있는 이 세 개 가닥, 이 조합을 되게 중요합니다. 삼염기 조합이라 합니다. 삼염기 조합. 말 그대로 삼염기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사해온 RNA의 이 세 개씩을 뭐라 부르냐면 얘는 코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낚시하기 좋은 거 DNA 거 이렇게 묶어놓고 코돈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럼 안 돼요. 얘는 삼염기 조합, RNA께 코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림을 네. 주어주고 거기에 이제 DNA랑 RNA라고 써져 있어요. 네, 써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베껴온 게 코돈이다. 그럼 이 코돈을 갖고 얘를 갖잖아요, 단백질로. 그럼 여기서 번역이 일어나는데, 자, 단백질에서 이제 창고가 있어요. 그 단백질이 뭘로 구성되죠? 단위체. 그 아미노산. 그렇죠. 아미노산들을 이어서 만들 건데 이제 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그러면 그 표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 159페이지인데 요거를 코돈표라 불러요. 이 암호 해독표가 있어.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외우면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 그 생투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이 외우려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안 외우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코돈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돈표는 이 코돈 3개로 이루어진 표예요. 네. 그럼 이건 총 몇 개일까? 잘 봐. 확통했어요? 확률 같은 게요? 아직 안 배우긴 아니 했는데. 몇이요? 네. 세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염기가 3개. 4가지예요. A, U, C, G. 24개? 두 번째 칸에도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중복도 돼요. 여기도 4가지. 4가지 올 수 있어요. 총 64개입니다. 그래서 코돈표를 세봐요. 모르겠어요. 얘는 U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64가지입니다. 총 코돈표는.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잠깐만 이거 따올게. 이걸 따서 잠시만. 이걸 해독해야 돼. 이제 얘네도 이걸 알고 있어. 이 표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 AU치래요. 아이고 너무 작나?
그럼 A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꺼내오는 겁니다. AUG 어디 있어요? 잘 보여? 안 보여? 메사이. 그렇지. 메사이오닌이라는 이게 다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이쪽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띡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메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GA래요. CGA 어딨지? CG. 거기 아르지닌. 그렇지. 아르지닌 또 꺼내옵니다. 그 다음에 유에이진. 그 연결 멈춤. 그렇죠. 원래 이게 연결 멈춤이 뜨기 전까지 계속 가져와요. 가져오다가 이 결국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연결 멈춤 코돈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자, 끝낸 다음에 이제 얘를 쭉 연결합니다. 이 결합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 정답. 오, 잘 알고 있네.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왜?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니까.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한 얘네를 뭐라 부르냐? 폴리펩타이드라 불러요. 이게 쭉 사슬 모양으로 폴리펩타이드라 부르고, 이거를 이제 입체 구조를 갖게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단 말해줘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일까? 총 64가지. 그건 코돈 가지수. 아, 아미노산 원래 몇 가지요? 12가지. 아니,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아, 20. 코돈은 64가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20가지. 총 20가지. 그래서 세보면 다 20개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중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다 세린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중복된 코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멈춤이 딱 3개 있다. 근데 이 연결 멈춤을 학교에서 취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안 알려주시면 그냥 여기에 쭉, 예를 들어 여기에 뭐 UCU 이런 거 떴어. 그럼 세린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만약에 이걸 알려주시면 연결 멈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연결 멈춤한 다음에 그러면은 저 두 개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라고 써야 돼요. 그쵸? 소리 없지 않나요, 근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2개가 아니라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가 뜨는, 그러면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이런 이 삼용기 조합 코돈 이런 거는 사람만 쓸까? 동물도 쓰지 않아요? 동물도? 식물은 안 돼요? 식물 안 돼요. 식물 안 돼요? 그럼 세균은 당연히 안 되겠네요? 식물도 안 되는데 세균도? 세균에 DNA가 있대요.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다 씁니다. 세균에서부터 사람까지 다 씁니다. 식물, 동물 이런 거 다 써요.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균의 이제 DNA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세균은 특징이 뭐냐면 번식을 빨리 해요. 예를 들어 대장균 같은 애들. 네. 그러면 여기를 잘라.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집어넣어. 다시 넣어줘. 그럼 얘가 신나서 막 번식해요. 거기서 막 인슐린 만들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다. 두 번째, 왜 하필 삼용기 조합을 쓸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3개씩 묶지? 굳이? 서술형 있으면 이거 무조건 나와요. 근데 서술형 없으니까 잘 봐요. 만약에 염기 하나가 1염기 조합을 쓴다 쳐보자. 네. 1염기 조합이라는 건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어 A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1, U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2,
C 3 G 4 이러면 끝이야. 아니 우리가 발견된 건 아미노산이 20종인데 이렇게 되면 4가지밖에 못 만들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탈락. 그러니까 나중에 추론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미노산은 이미 20가지가 나와. 근데 염기 하나씩 이렇게 하면 4가지밖에 못 만들어. 2개씩 하면요? 18개. 아니죠. 왜 18개죠? A, T. 잘 봐. A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염기가 몇 종류 올 수 있다? 4종류. 4종류 올 수 있어요. A, U, C, G. 두 번째 자리는? 이것도 4종류. 응. 그러면 몇 가지 만든다? 16개. 20까지 아직 안 돼. 탈락. 그래서 삼형기 조합이 간 거예요. 야 20까지 만들려면 최소한 삼형기 조합을 써야겠다. 대신에 남죠. 네. 왜냐면 삼형기 조합하면 몇 개 만들죠? 가능한 게? 24. 아니었는데. 64개. 그렇죠. 64였죠. 그러면 남는 애들은 이제 중복해서 아까처럼 여러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에 지정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뭐 유유 연결해보고 막 해서 결국 알아낸 게 코돈표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기 조합 이유 엄청 중요하고요. 됐어. 그러면 됐나? 그러면 거의 된 것 같아요. 자, 책으로 와봅시다. 생명 중심 원리가 뭐다?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어디서? DNA에서 RNA. 장소 해가. RNA에서 단백질 번역이라 하죠. 장소는? 세포질. 그렇죠. 세포질의 어디? 리보솜.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염기 조합은 누구 거? 그 아미노산. 아니죠. DNA 거죠. DNA에 있는 3개의 염기 서열을 삼염기 조합이라고. RNA에 있는 거는 코돈. 코돈이고 코돈은 총 몇 종류? 64종류. 그치, 64종류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공통 조상이 있었구나, 거기서 진화해서 다 체계가 비슷하구나,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삼염기 조합 하는 이유, 삼염기 조합 해야 64가지로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 결론. 됐죠? 네. 그러면 다 했어. 그러면 얘 그림 보면 얘는 이제 종결 코돈, 이렇게 끝내는 코돈은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자, 얘는 윗가닥 아랫가닥 중에 어떤 걸 전사했을까요? 윗가닥이요. 그렇죠. 윗가닥이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이었습니다. 이런 걸 주형 가닥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네. 됐습니다. 밑에 풀어보세요. 개념 속속.